네,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시간 되어서 바로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할 내용은 양자 기초 게이트 구현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어, 다들 이제 들어오고 계시니까 시간 맞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진행될 내용은 양자 컴퓨터의 양자 알고리즘 기본이 되는 기초 게이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다음과 같은 목차로 이제 블록 구면에 대한 설명과 파울리 게이트, 그리고 중첩 위상, 그리고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게이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양자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복소수 평면 위에서 실수부랑 허수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복소수 평면 같은 경우를 일반적인 2차원 공간에서는 시각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3차원 구 형태의 한 점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점은 이미 실수부랑 허수부의 좌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된 공간에서 Z축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즉 저희가 볼 수 있는 X축, Y축, Z축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있는 Z축 기준으로 위쪽을 이제 제로 캣 그리고 아래를 1캣으로 표현한 원캣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때 꺽쇠 가로는 저희가 행렬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표기하는 것으로 왼쪽으로 꺽쇠가 되어 있으면 브라, 오른쪽으로 꺾여 있으면 캣이라고 해서 사실 그냥 행 벡터, 열 벡터를 좀 더 쉽게 그리고 또 가독성 있게 표현하기 위한 표기법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맨 꼭대기점에 있는 이제 북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행렬로는 이제 1, 0으로 표시가 될 수가 있고 이제 저희가 앞으로 보게 될 여러 행렬에 있어서 나타낸 것들은 이제 위에서부터 0일 확률이 100%고 1은 이제 0%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남북점인 이제 1캡 같은 경우는 0, 1로 표기가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0일 확률은 0%고 반대로 1일 확률 100%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 극점을 제외한 모든 지점은 0과 1이 같이 존재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준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가운데 표기되어 있는 적도 부분은 절반인 지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의 목적은 큐빅 같은 경우는 이제 0과 1을 중첩으로 표현된다고 하는데 이를 단순하게 수학적으로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사실상 이해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다 보니 이거를 단일 큐비트에 있어서 이해하기 좀 쉽도록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3,009이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확률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축이 당연하게도 세 개의 축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X, Y, Z 축이 각각 이제 실수 허수부를 바꾸면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리얼 머신에서 양자 하드웨어에서 이런 게이트들을 변화를 가면서 펄스를 가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원하는 확률값을 낼 수 있도록 이제 처리를 해준 다음에 측정을 해서 원하는 결과값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X축을 기준으로 계산하든, 뭐 Y축을 기준으로 계산하든, 뭐 Z축을 기준으로 측정을 하든, 이런 방식에 있어서 각각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는 Z축을 기준으로 측정을 하고, 그럼 Z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X축은 상하 반전, 뭐 Z축은 부호 반전, 이제 부호 위상 반전, 그리고 Y축은 복소 평면에 의해서 회전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은 저희가 바라보는 뷰가 Z축을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 만약에 Z축이 기준이 아니라 S축이 된다고 하면은 반대로 서로 다른 이제 회전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이제 측정 기절을 가질 것인지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보게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Z축을 기준으로 오늘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수업을 들으신 분들도 있고, 만약에 없다고 하시면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학 연산을 할 때는 뭐 다항식으로 계산을 하지만, 저희가 이제 다루게 되는 이제 양자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큐비트에 있어서 이제 결합 형식으로, 뭐 이제 중첩 형식 표현된다고 하면은, 이에 n승만큼의 이제 이제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일반적인 다항식 표현하게 되면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이것을 가장 쉽게 수학적으로 표기하고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행렬이기 때문에 저희는 게이트 모델, 즉 연산을 할 때 있어서 행렬로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2 곱하기 2 정방 행렬, 뭐 2의 n승 곱하기 2의 n승의 정방 행렬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우측에 표에 보이는 행렬은 이런 양자 상태를 변화시키는 대표적인 행렬로서 각 지점을 변화하여 중첩 얽힘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행렬을 연산을 할 때 모든 행렬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특별한 행렬이 이제 유니타리 행렬이라는 걸 통해서만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유니타리 행렬의 특징은 이제 자기 자신과 이제 켤레 복소수, 즉 행렬 안에 모든 복소수 성분은 이제 허서부 부분만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제 대각축을 기점으로 이제 회전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켤레 복소라고 하는데요. 이런 켤레 복소 행렬의 곱이 이제 단위 행렬이 나오는 이런 특별한 행렬만으로서 저희가 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있어서는 이제 3.9로서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끔 바라보고 그 각각의 축이 X, Y, Z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양자 알고리즘, 양자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행렬을 하고 그 행렬에는 특별한 행렬을 통해서 진행된다.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X, Y, Z축이 각 세 축이 있다 보니 그 세 축을 대표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파울리 게이트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행렬 게이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울리 게이트는 이제 각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대표적인 게이트입니다. 이제 당연하게도 파울리 게이트도 유니타리 행렬이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 켤레 복소수 행렬을 내적하면 단위 행렬이 나오는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하게도 자기 자신 두 번 곱하게 되면은 원래 상태로 나오게 되는, 즉 단위 행렬이 되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역행렬을 가지는 특징을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제 특징은 저희가 지금 리얼머신,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초전도체가 되었든, 이온 트랩이 되었든, 중성원재가 되었든 간에 하드웨어가 가지는 이제 물리적인 에러도 있고, 뭐 열을 잘 통제를 하지 못하다 보니 발생하는 에러도 있고, 그리고 결매줌 시간이 우리가 긴 연산을 할 수 있을 만큼 길지가 않다 보니, 이런 안정적인 시간이 유지되는 결매줌 시간이 짧은 현대 시대에서는 회로를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짜야, 이제 불필요한 게이트를 제거해야 우리가 원하는 연산을 시간 내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울리 게이트가 가지는 의미는 저희가 이제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게이트 수를 줄이는 데 있어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울리 게이트에서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X 게이트 같은 경우는 X축을 기준으로 180도를 회전을 하게 되고, X 게이트를 적용하게 되면은 하단에 보이는 행렬 값이 이제 위아래 값이 성분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Z 게이트입니다. 이제 Z축, 이제 수직축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회전을 하게 되면은 180도를 회전하게 되면은 저희가 부호가 바뀌게 되는 것을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Y 게이트인데요. 다른 파울리 게이트와 마찬가지로 Y축을 기준으로 회전하게 되는데, 이제 Y축, 이 게이트는 이제 Z 게이트랑 X 게이트 모두 적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위상 회전, 그러니까 이제 값이 바뀌는 것과 그리고 비트 반전,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파울리 게이트, X 게이트, Y 게이트, Z 게이트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Y 게이트를 잘 사용하게 되면 X 게이트, Z 게이트를 한 번에 적용할 수가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축을 기점으로 이제 180도를 회전하는 것을 살펴봤으니 그 외 다른 유니타리 행렬들, 이제 연산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중첩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즉, 이제 저희가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뭐, 북극점, 남극점, 제일 위 끝점을 제외하고서 모든 게 다 중첩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서는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제, 중첩 상태를 가장 쉽게 이니셜라이즈, 그러니까 초기화하고선 진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행렬이 이제 하다마드 게이트라고 있습니다. 이제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하다마드 게이트라고 있는 행렬 곱을 이제 이런 행렬 수식을 곱하게 되면은 0과 1이 나오게 되는 행렬이 이제 확률이 각각 2분의 1씩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Z축을 기점으로 이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 게이트를 적용하게 되면은 X축과 Z축 사이에 45도점, 45도 축을 기준으로 이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양자 게이트, 양자 연산을 진행할 때 0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제 0 캣을 처음에 다 이제 초기화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중첩 상태를 만들 때 하다마드 게이트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가져가게 되는 확률의 값이 2분의 1 상태로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중첩을 만들고 싶거나 이제 할 때 이렇게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하다마드 게이트가 가지는 게 특징이
이제 큐비트를 바라보는 이제 기준, 이제 계산 기절을 바꾸게 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0, 1을 기점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0, 1이라고 하면 0캣, 이제 1캣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 1 기절을 플러스 마이너스 기절로 바꾸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유니타리 행렬이기 때문에 이제 곱하게 되면은 이제 원래 자체는 또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수식으로는 h제곱, h 곱하기 h는 i이면 하다마다가 이제 자기 자신의 이제 역연산을 좀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적용을 하게 되면은 회전을 해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하다마드 게이트가 가지는 의미가 저희가 그 0일 기절을 플러스 마이너스 기절 바꾼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하다마드 게이트를 적용하고서는 Z 게이트가 그리고 다시 하다마드 게이트를 하게 되면 X 게이트로 하는 것과 동일한 연산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이게 X 게이트를 적용했을 때의 결과고 오른쪽의 결과가 하다마드 Z 게이트 그리고 다시 하시마드를 적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관점을 바꾸게 되면 이제 비트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위상 반전을 보이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즉,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가 이렇게 이제 위치를 하고 Z축 기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거지만 우리가 판단하는 또는 하드웨어가 측정하는 이제 연산자가 또 뭐 플러스 마이너스 기저에 있어서 잘 한다고 하면은 이것을 H 게이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저를 그러니까 여기서 기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이 환경을 바라보는 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바꿀 때 H게이트를 통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X게이트도 Z게이트와 동일하게 바라보는 뷰를 바꿨을 때는 우리가 위상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상반전을 하는 것은 비트 반전과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의 기호의 변화가 되는 것이 이제 위상반전과 동일하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트 반전과 동일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180도 회전하는 것에 대해서만 바라봤습니다. 근데 사실상 저희가 모든 고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또 이제 파라미터에 따라가지고 회전을 달리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부터는 조금 180도가 아닌 게이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S 게이트는 Z 게이트를 절반만큼 회전하는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90도만큼 회전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은, 뭐 어떤 정리다 이런 것까지는 안 봐줘도 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보다 빠르다라고서는 할 수 있는 문제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빨리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클리포드 게이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 봤었던 H 게이트, S 게이트, C나 게이트라고 있는데 이런 특정한 회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연산을 할 수 있다라고서는 얘기해 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클리포드 게이트만으로는 클리포드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고정 컴퓨터로서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일반 데스크탑으로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즉, 이제 이 클리포드 게이트만으로 구성된 것은 저희가 양자 컴퓨터가 고정 컴퓨터 더 빠르다라고 할 수 있는 특정한 연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한 연산을 하려면은 이렇게 90도, 180도를 딱 정해진 값이 아니라 다른 이제 일반적으로 고정 컴퓨터가 하기 힘든 연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난 클리포드 게이트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뒤에서 좀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이런 클리포드 게이트가 만으로 구성이 되면은 고정 컴퓨터보다는 빠르지 않다. 오히려 이제 이런 양자 이득을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난클리포드 게이트가 적용될 수 있는 문제를 발굴을 해야 되고 그런 게 더 많은 게 양자 이제 우위를 보일 수 있는 문제들까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S 대거는 S 게이트 반대로 90도로 회전하게 되는 거고요. 음의 방향으로 이동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T 게이트라고 있는데요. 이게 Z축을 기준으로 45도만큼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대표적인 난클리포드 게이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클리포드 게이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용어는 상관없지만 어떠한 특정한 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있었던 값이 연산을 했을 때 원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저희가 뭐 H게이트를 두 번 적용하면 단행렬이 되고 역행렬을 계산하게 되면은 원래대로 값이 돌아올 수가 있고 이렇게 역연산이 가능하고 이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조금 수학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모든 상태를 다 저장하지 않고 이제 어떤 상태를 이제 뭐 클리포드 게이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연산은 되게 적은 정보만 가지고도 원래 상태를 반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다 포괄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T게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T게이트를 곱하고 X게이트를 곱하고 T에 이제 배거를 곱하게 되면은 X 플러스 Y를 루트 2분의 2를 나는 이런 값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저희가 요 만들어진 이 값에다가 어떠한 뭐 T게이트를 다시 연산을 한다 하더라도 원래 있었던 X게이트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의 이제 T게이트는 파울리 연산만을 갖고서는 원래 이제 회로를 표현할 수가 없게 되고 이런 회로를 진행할수록 표현해야 될 정보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난클리포드 게이트, T게이트를 적용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추적해야 되는,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 양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2의 n승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전 시뮬레이션의 난이도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살펴볼 질문은 T게이트 하나만 있으면은 이제 뭐 양자 이득, 양자 우위를 보일 수 있는 문제인가요? 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저희가 문제의 난이도를 판단할 때 있어서는 T게이트가 몇 개만큼 포함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T게이트가 매우 적으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고정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 가능하지만 이런 게이트가 늘어날수록 시뮬레이션이 어려워지게 되고 이런 양자 알고리즘은 오류 정중에 있어서 T 개수가 몇 개만큼 있고 그리고 회로의 깊이에 있어서 T가 얼마만큼 깊이 있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성능 지표로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저희가 지금까지 봤었던 내용들은 뭐 T게이트, S게이트 뭐 이런 여러 게이트가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끔 하나에 돼 있는 단일 큐비트에 있어서 게이트를 적용을 하게 되면 회전을 하게 되고 그것을 바탕 우리가 원하는 측정의 확률 값을 이동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봤었던 거는 고정된 값입니다. 45도, 90도, 180도 이렇게 회전한 값이었는데 사실 저희가 원하는 값을 갖기 위해서는 어, 정확히 말하면 큐의 모든 위치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고정된 값만으로는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의의 이제 파라미터 값을 갖고선 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저희는 뭐 파라미터라이즈드 퀀텀 큐빅 서킷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제 저희가 뭐 머신러닝이나 이런 뭐 수학에서 적용을 할 때 뭐 37.5도, 0.01도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을 할 때는 이렇게 파라미터를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무엇이 파라미터의 최저값인지는 사람이 뭐 저희가 뭐 리커시브하게 뭐 반복적으로 연산을 통해서 계산한다기보다는 수학적으로 과학적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서는 저희가 미분값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제 뭐 이제 기울기 값을 뭐 양자 컴퓨터라고 되어 있지만 뭐 머신러닝 쪽에서 있어서는 저희가 역전파를 진행했을 때 미분값을 통해 가지고서는 파라미터의 값을 최적화를 하는 것처럼 이런 이제 양자 컴퓨터 양자 연산에 있어서도 반복적인 연산을 통해서 파라미터 값을 이터레이션 돌면서 최적의 값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제 뭐, RY 게이트 같은 경우는 블로스피어에서 Y축을 기점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뭐, 이제 뭐, X 게이트 같은 경우는 뭐, X축을 기점으로 회전을 하게 되고, 이런 상태인데, 저희가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Y 게이트 같은 경우는 X 게이트와 Z 게이트에 있어서 한 번에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쪽 이제 위상 반전과 그 비트 반전에 있어서 처리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RY 게이트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코사인과 사인의 상태를 통해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사인과 이제 사인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측정을 할 때는 값을 제곱을 해서 이제 개수만을 갖고서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0이 나올 확률은 코사인 제곱에 2분의 세타 값, 그리고 1을 측정해서 나올 확률은, 2분의 사인의, 2분의 세타의 사인 제곱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둘을 합하게 되면 1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상, 어, 어, 로테이션 Y 게이트가 RY 게이트 하나만으로도 세타 값을 파라미터를 이용해가지고 0과 1 사이의 확률을 이제 뭐 연속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값을 좀 많이 통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RY 게이트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단일 큐비트 하나에 대해서만 통제를 했었는데
이것은 단일 큐비트 하나에 대한 중첩을 만드는 거지만 저희가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큐비트의 얽힘 상태를 이용해가지고 한 번에 연산을 이제 한 번에 뭐 게이트를 통제를 함으로써 처리를 하고 측정을 함으로써 이 중첩 얽힘의 상태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중 큐비트 게이트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조금 저희가 서로 다른 큐비트를 처리하는 게이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시납 게이트라고 하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2큐비트 게이트로서 제어부랑 이제 타겟 큐비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 큐비트의 상태에 따라서 타겟 큐비트의 값이 결정되는데요. 교전 컴퓨터의 XOR 게이트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컨트롤 게이트가 1일 때만 타겟 게이트, 즉 이제 타겟 게이트가 조정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0 상태일 때는 원래 있었던 값이 그대로 나오게 되고 1 상태일 때만 값이 반전돼서 나오게 되는 나 타겟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중첩 상태에 이제 만약에 제어 큐비트가 중첩 상태이게 되면은 타겟 게이트 같은 경우 중첩 상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초기화 상태를, 이제 제어 큐비트를 0 상태에서 만들어가지고, 하다못해 게이트 상태에서 중첩 상태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 그 큐비트는 왼쪽처럼 표기가 되는데요. 이때 두 번째, 신화 게이트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우측에 보이는 풋사이 재료처럼, 제어 큐비트와 타겟 큐비트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제어 큐비트가 1일 때만 타겟 큐비트가 바뀌기 때문에, 신화 게이트를 통과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풋사이 1 값은 00과 11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00과 11 상태를 저희가 어떠한 형태의 곱으로도 분해를 할 수가 없게 되고, 저희가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클리퍼드 게이트, 난 클리퍼드 게이트를 통해서 봤었던 것처럼 곱의 형태로 분해할 수가 없게 되면 이제 얽힘 상태라고 보는데, 이것은 왜 그런지는 지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분해의 의미는 두 큐비트의 상태를 각각의 곱 상태로서 표현이 돼야 됩니다. 타겟 큐비트 이제 1번에서 보면은 저희가 풋사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 0과 1, A0 더하기 B1, 그리고 이제 외접곱 C0 더하기 D1을 하게 되면은 AC, AD, BC, BD의 형식으로 이제 행렬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앞에서 봤었던 화다마들 게이트를 적용하고선 시냅 게이트 적용해서 나오게 되는 최종적인 이제 타겟 큐비트가 00과 11 상태가 나오게 되는데 00과 11 상태를 1번의 상태로 돌아가게 해주려면은 저희가 부호를 이제 0일은 없어야 되고 10은 없어야 되는데 각각의 변수에 있어서 저희가 A는 0일 때부터 B, C, D가 0일 경우를 모두 다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형태로도 두 항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항을 없애는 게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처럼 두 큐비트 상태를 각각 곱 형태로 분해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0일, 10이 생겼기 때문에 분해가 불가능한 상태고 저희가 얽힘이라고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런 상태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어,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저희가 이런 얽힌 상태를 시각적으로 2큐비트 상태가 얽혀 있는 공간을 눈으로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얽힌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큐빅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게 수학 게이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0, 1을, 그러니까 큐빅 0, 큐빅 1의 정보를 큐빅 1과 큐빅 0으로 이제 교환하는 것을, 이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큐비트가 가지고 있는 이 양대 상태를 서로를 완벽하게 바꾸는 것인데, 이것을 데이터를 복사를 하고 이제 하는 게 아니라 큐비트 A랑 큐비트 B를 그대로 바꾸게 되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음, 고정 컴퓨터에 있어서는 복사를 하려면은 A, B에 있었던 값을 복사하려면은 C라는 상태가 필요하게 됩니다. C에다가 A 상태를 저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B의 값을 이제 C에다 밀어넣게 되고, B의 값을 A에다 밀어넣고, 이런 형식을 해가지고서는 저희가 값을 하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만약에 고정 컴퓨터에서 했었던 것처럼 양자 컴퓨터에서 동일하게 복사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측정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측정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양자 상태의 모든 정보가 다 손실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제 데이터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시납 게이트 3개를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교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필연적으로 데이터 간에 있어서 서로 이제 교환을 하는 이런 물리적 이동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안 들 것 같지만 컴퓨터가 봤을 때는 3번의 게이트가 적용되기 때문에 되게 연산 비용이 비싸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봤을 때 저희가 초전도체 하드웨어도 있고 뭐 이온 트랩도 있고 중성원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양자 프로세스에 있어서 초전자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모든 큐비트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격자 무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큐비트끼리 연산을 시키려면은 수학 게이트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이제 전달하면서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비용 코스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런 형태를 좀 보게 되면요. 저희가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초전도체 큐비트의 회로판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온 트랩의 회로판입니다. 실제로는 다르긴 하지만, 이제 시각적으로 각 큐비트에 얽혀 있는 상태를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요.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1번, 이제 왼쪽에 있는 각각의 빨간 점들끼리, 우리가 이제 서로 정보를 교환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되게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즉, 많은 수학 게이트, 그리고 그 수학 게이트 곱하기 3만큼 시납 게이트가 적용이 되면서 데이터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당연하게도 저희가 정보를 이동을 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에러도 이제 적층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격자무늬이기 때문에 격자무늬를 잘 만들게 되면 이걸 그대로 평면에서 복사를 하게 되면은 되게 쉽게 확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큐빅 개수가 뭐 100개, 1000개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하드웨어 문제점 극복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확장하는 거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습니다. 대신에 각각의 멀리 떨어져 있는 큐빅 간의 정보의 이동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인접한 큐비트 간의 정보를 이동을 하도록 노력을 하지만, 그럼 다뤄야 되는 회로가 깊어지게 되고 연산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끝에 있는 정보들끼리도 정보를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에러가 높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초전도체가 큐비트의 개수는 많지만 에러율이 높다는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온 트랙 같은 경우는 모든 점이 서로 간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커넥티비티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온 트랙 같은 경우는 수압 게이트가 없습니다. 수압 게이트의 목적 같은 경우는 시납 게이트 회전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이동을 하는 건데 단 한 번에 이제 수압 게이트 없이 이 정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이 상당히 용이하다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온 트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든 큐빅 간의 연결성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즉, 물리적으로,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 최대의 하나의 큐비트가 연결될 수 있는 큐빅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은 높지만 큐빗의 확장성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도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했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큐비트에 있어서는 3차원의 구 형태를 통해서 복소수 평면 위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 x, y, z축에 있어서 각각의 펄스를 통해 가지고 축을 계산을 통해서 연산을 하게 된다. 이런 연산의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중첩 상태, 얽힘 상태에 있는 특정 구를 이동하기 위해서 펄스를 조정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러한 조정에 있어서는 특별한 행렬을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행렬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어려운 행렬이라고 하는 난클리포드 게이트를 많이 적용된 게 고전 컴퓨터에서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발굴하고 그런 문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가 양자 이득, 양자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문제의 이제 방향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내용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유성님께서 발표를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같은 경우는 있으시면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마무리를 한 다음에 선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업 자료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고, 이제 녹화 영상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우 매니저님께서 아주 훌륭하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어서 이제 양자 클라우드 브라켓 및 아이온큐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이제 브라켓 대시보드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 창을 이제 브라켓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창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여기 리전에 대한 정보가 올라와 있는데요. 꼭 버지니아 북부여야 아마존 브라켓을 사용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이 이제 당연히 서울이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양자 클라우드는 관련된 이제 모든 양자 시설들이 다 미국에 그것도 버지니아 북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리전을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네. 그래서 리전을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지역들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제 버지니아 북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나시고 이제 브라켓 창을 들어가시면은 왼쪽에 대시보드, 디바이스, 노트북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먼저 디바이스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브라켓 내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제 양자 컴퓨터들과 시뮬레이터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AWS로 공급이 되어 있는 위에 세 개의 것들은 모두 시뮬레이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AWS가 아닌 다른 AQT부터 IonQ, IQM, QLR, 리게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들은 모두 이제 실제 머신들, 리얼 머신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에 설명도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어떤 거를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은 그 설명에 해당하는 프로세서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프라켓과 같은 경우에는 마켓플레이스 기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사스 형태로 떤 양자 알고리즘을 사용을 할 수 있는지도 다음과 같이 검색해서 구입한 이후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창 같은 경우는 QLA가 퍼블리셔이고 양자 관련된 그리고 뭐 디에이브나 QC웨어, 토시바와 같은 여러 가지 필터를 걸어가지고 나온 이제 관련 사스 형태의 프로그램들만 나열을 한 것으로 여기에서 퀀텀 스타र 넥스트 혹은 뭐 퀀텀 스토어 넥스트 이런 혹은 토시바의 이제 런 디벨로프먼트 플랜 이런 추가적인 이제 양자든 아니든 여러 가지 플랜들을 이제 사스 형태로 마켓플레이스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양자에서도 여기에서 재밌는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 관심 가지시면 한번 이제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바이스 창입니다. 어찌 보면 여기 대시보드에서 제일 중요한 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바이스 창은, 브라켓상에서 현재 제공을 하고 있는 디바이스의 현재 상태, 가격, 그리고 어떤 하드웨어적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머신을 사용을 하여서 실험을 진행을 하거나 계산을 진행을 할 때에는 이 디바이스 창을 해서 지금 내가 이 기기를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사용할 때 비용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네이티브 게이트들이 존재를 하고 그 미티게이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체크를 할 수 있는 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 양자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는 방법에는 브라켓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온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아이온큐 클라우드 백엔드를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QPU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 또한 여기에는 이제 QPU뿐만 아니라 리타디드 QPU까지 보여주고 있어서 얘네들이 과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엔드들이 어떻게 변화했고 어떻게 발달을 해왔는지도 간략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QPU를 눌러보게 되면은, 오른쪽에는 이제 포르테 머신을 예시로 들면은, 이 다음과 같이, 큐빗의 개수, 그리고 각 큐빗의 토폴로지나, 이제 게이트 에러, 그리고 TOT2 타임, 게이트 엔탱글링 타임 같은 것들, 이런 작동을 시키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메타데이터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본격적으로 양자 알고리즘을 통하여서 코딩을 진행을 하고 싶다. 혹은 좀 우리가 원하는 본격적인 문제, 게이트 뎁스가 한 100개가 넘어가고, 혹은 이제 큐빗도 한 30개 이상을 사용을 하는 그런 본격적인 수준의 연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그 메타데이터들을 체크를 해주면은 추후에 에러에 대한 연산을 진행을 할 때나 에러를 보정을 할 때, 그리고 오차의 원인을 분석을 할 때, 이럴 때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온큐 클라우드 하드웨어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높은 정확도와 완전 연결성 이 두 가지를 특징을 하고 있고 이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 클라우드 백엔드의 그각 개별 하드웨어 대시보드에도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브라켓 노트북 생성 창으로 오겠습니다. 브라켓 노트북을 누르시면은 브라켓 내부에서 이제 노트북을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노트북 인스턴스 이름을 설정을 하고, 모두 다음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조금 세부적인 설정을 통하여서, 조금 더 내가 원하는 형태의 노트북을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생성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튜토리얼 창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브라켓 노트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창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를 잡을 보내고 받는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던 기존의 툴들이 있으면은 그 툴들에 현재 이제 우리의 클라우드의 API만을 이제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브라켓상의 API는 모두 이미 기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API 키를 호출하는 과정이 없어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사용 종료에는 이것이 이제 내가 코드를 작성을 하고 이제 런을 시켰을 때에만 비용이 청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노트북 서버가 올라가 있을 때는 상시적으로 이것이 비용이 청구가 되기 때문에 작업 버튼을 누르신 이후에 중지 버튼을 누르셔서 이제 노트북을 그만 더 이상 사용할 일이 없다 오늘은 그러면 이제 중지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프레젠테이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고, 실제로 브라켓을 눌러봐서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켓 창을 누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대시보드 창을 이렇게 얻을 수 있겠습니다. 대시보드 창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오른쪽 위를 보시면은, 이렇게 버지니아 북부라고 리전이 확실하게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브라켓,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AWS 브라켓을 사용을 할 때에는 꼭 이것이 버지니아 북부로 되어 있어야 해당하는 양자 하드웨어들이 모두 검색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부터 조금씩 살펴보면은 디바이스를 보면 현재 사용한 이제 어, 양자 머신들과 아닌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이온큐 같은 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현재 포르테 1이 지금 사용이 가능하네요. 포르테 1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테 1을 이렇게 보도록 보면은 다음과 같은 세부 정보 그리고 가용성 언제 사용 가능한지 그리고 프로그램 세트 지원 가능 여부 이러한 정보들이 있고 여기서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부분은 여기 큐비트 몇 개 사용 가능한지 그리고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 그리고 가용성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계획한 플랜 타임에 사용을 할 수 있을지 이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정으로 넘어가면은,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보정을 보는 의미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그런 종류의 하드웨어입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이온 트랙 같은 경우에는 보정을 이렇게 체크를 하는 의미가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큐빗이 다 올툴 커넥티비티를 갖고 있고 그리고 평균적인 큐빗의 평균적인 충실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굳이 체크는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거는 크게 변하지는 않지만 게이트 오퍼레이팅 타임이라고 불리는 이 게이트 지속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는 체크를 해보는 이 시간 정도는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이 1큐빅 게이트 타임이 140 마이크로 세컨드, 그리고 2큐빅 게이트 타임이 970 마이크로 세컨드 이 정도로 아주 아주 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게이트 오퍼레이션을 돌리면은 어느 정도의 비용이 나오겠다 정도를 감을 잡고 혹은 이제 인지를 하고 들어가시는 것을 강하게 권장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아이온큐나 이제 브라켓이나 모두 내재적으로 가격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다를 산출을 하는 기능이 있긴 있습니다만 QAUA나 혹은 이제 VQA 같은 베리에이셔널한 이제 회로들을 돌릴 때는 그런 가격의 컷이나 혹은 어, 가격의 초기 산출 결과가 실제 잡을 돌릴 때와 잘 맞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파라미터를 이제 그런 하이브리드 회로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전적인 이제 최적화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제 파라미터를 조절을 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를 돌려야 끝나는지를 돌리기 전에는 컴퓨터도 저희도 양자 컴퓨터도 서버들도 모두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 단위에서 가격이 찍힐 수 있다. 이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고 실제는 어떻게 될지는 해봐야 한다. 이런 것을 감안하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러한 정보들을 모두 제이슨 형태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을 해서 추후에 개인적으로 내가 미티게이션 이제 알고리즘을 좀 더 개선을 하고 싶다. 아니면 조금 더 파라미터라이즈드 아니면은 이제 개별 양자 큐빗에 대해 잘 제한된 이제 회로를 짜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네이티브 게이트 보정 정보를 통화해서 이것을 파이썬 코드에서도 작동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게이트는 다음과 같이 GP1, 아니 GPI, GPI2 그리고 ZZ 게이트 이렇게 세 종류의 게이트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지식이 크지 않다면은 크게 이제 신경은 쓰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IQM, 리게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게티가 이게 대응해서 보기에 정말 좋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여주면은 이 보정창에서 토폴로지부터가 완전히 다르게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큐빅 넘버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실제로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앞선 시간에 0번 큐빅과 예를 들어서 뭐 70번 큐빅 이 두 개의 큐빗을 엔탱글을 시키고 싶다 아니면 이 두 개의 큐빗을 사용한 계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수학 게이트들이 어떤 패스를 통해서 갈 수 있는지 또 저희가 미리 체크를 해볼 수 있고, 또한 여기 T1, T2 타임,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개별 큐빗에 대해서, T1 타임, T2 타임, 그리고 충실도, 그리고 레디오 충실도가 모두 이제 개별 큐빗 단위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온 트랙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큐빗이 다 동등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따로 표기를 안 해주고 평균적인 값만 주었지만 추존도와 같은 경우에는 각 큐빗의 위치마다 그리고 그 큐빗들의 하드웨어 그 물리적인 위치 자체가 실제 하드웨어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개별적으로 모두 다르게 나타나 있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트북으로
하이브리드 양자 태스크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돌렸던 잡들이 어떤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를 대해서 간략하게 메타데이터들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태스크 ARN 혹은 디바이스 ARN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돌린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있고 이거를 누르면은 결과의 S3S 보기 이걸 누르면은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노트북으로 돌아오시면은 여기서 한번 노트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노트북 만들어 보면 여기 오른쪽 위에 노트북 인스턴스 생성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설정을 위한 세팅이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대충 지어준 이후에 비주얼 모드, 뭐 라이트, 다크 이런 거는 이제 편의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모두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실행을 누르면은 노트북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 5분 정도, 약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렇게 된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이제 노트북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방금 미리 만들어 놓은 노트북인데 이 이후에는 이거를 들어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약간의 시간 이후에 다음과 같이 어, 다음과 같이 그 주피터 노트북 상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런처 창이 제일 먼저 뜨게 되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여러 가지 노트북들과 콘솔들이 있고, 다음과 같이 세 개의 폴더가 있을 겁니다. 밑에 세 개의 파일은 제가 올려놓은 거니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세 개의 폴더가 있으면 꼭 연차가 올바르게 생성이 되면은 노트북이 올바르게 생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솔에 이제 파이썬 파일을 막다운을 할까요? 파이썬 파일을 누르고 하면은 이 다음과 같이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할 수 있는 노트북 환경이 나와 있음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알고리즘,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아이온큐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아이온큐도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뜨게 됩니다. 대시보드가 뜨게 되고, 음, 대시보드에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최근에 돌린 잡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데, 마이 잡을 들어가게 되면 그 잡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마찬가지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 보면은 다음과 같은, 기초적인 정보와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요. 돌아가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백엔드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폴테 머신 상태들과 그리고 리타 큐 그리고 아이온 큐가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는 각 머신의 시뮬레이터들에 대한 정보까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디얼 시뮬레이터는 AWS에서 제공을 하는 것과 같은 노이즈가 없는 그냥 완전히 수학적인 모델의 양자 시뮬레이터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뒤에 있는 친구들은 모두 실제 하드웨어의 정보를 갖고 노이즈를 넣어서 만든 노이즈 시뮬레이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이즈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아이디어 시뮬레이터보다 훨씬 더 컴퓨터에서 구동을 하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동일한 큐비셋이라고 하더라도 구동하는 컴퓨터의 조건에 따라서 노이즈 실제 정보를 더 많이 담고 있는 노이즈보다 아이디어 시뮬레이터가 훨씬 더 빠르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시뮬레이터들의 구동은 모두 이제 아이온큐 서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온큐 서버의 상태에 따라서 금방 가용 가능한지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모델을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여기 아이온큐 창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 API 키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온큐 자체적으로는 이제 내부적으로 코딩을 할 수 있는 웹다룬 콘다와 같은 모델들을 제공을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 VS 코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환경으로 이 API 키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API 키는 이제 외부로 유출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지갑에서 어마무시한 비용들이 가볍게 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API 키에 대한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IOQ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러면은 브라켓으로 돌릴 수 있는 간단한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것으로, 기초적인 양자 게이트들을 이제 몇 개, 서술을 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단일 큐빗 게이트라고 해서 방금 시간에 이제 박현호 매니저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신 이제 여러 게이트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기본적인 작성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대부분 양자 회로는 QC는 퀀텀 서킷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퀀텀 서킷 안에 들어가는 변수의 앞에 있는 3, 이 숫자는 이제 내가 사용을 할 큐빗의 개수입니다. 큐빗의 개수에서 3개의 큐빗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고, 양자 컴퓨터는 조금 슬프게도, 모든 이제 숫자들을 0, 1, 2 이렇게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내가 3개의 큐빗을 시작을 했으면은 3개의 큐빗을 선언을 했으면은 나한테 주어진 큐빗은 0번 큐빗, 1번 큐빗, 2번 큐빗 이렇게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일 큐빅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낫 게이트, 하다마드, 파울리, GY, 그리고 S 게이트, T 게이트, 그리고 그거의 허미션 컨주게이트, 그리고 그 페이즈 로테이션 게이트까지 모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대부분 퀀텀 서킷, 내가, 할당을 제한을 한 양자 회로에 어떤 게이트를, 가하겠다. X 게이트를 가하겠다 하면 not X. 그리고 뭐, S 게이트를 가하겠다라고 하면 S 이런 식으로 이름을만 하고 뒤에 안에 변수로 몇 번 큐빗에 가하겠다. 이 정도만, 설정을 해주는 아주 단순한 형태로 이제 제한이 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형태라고 하면은 로테이션 XYZ 게이트가 있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각 그 축을 기준으로 내가 정해준 페이즈만큼을 회전을 하는 게이트이기 때문에 그 몇 번 큐빗을 돌리겠다 앞에 이제 얼마만큼 돌리겠다라고 하는 변수도 추가적으로 이제 넣어준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밑에 배리어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배리어는 크게 역할을 하지는 않고 원래는 어, 배리어 같은 경우는 각 컴포넌트들이 어떤 블록 단위로 있는지를 보기 위해 주로 사용을 하는 시각적인 장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다중 큐빅 게이트들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큐빅, 두 개짜리도 있고, 세 개짜리도 있는데, CX와 CG,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큐빗을 컨트롤, 여기 보시면 이, 코드의 결과가 이거 혹시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 코드의 결과가, 투큐빅 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 있는 점 같은 것이 컨트롤, 이 큐빗의 정보를 받아서 활동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 있는 플러스가 not. 그래서 이 큐빗의 정보, 0번 큐빗의 정보를 받아서 1번 큐빗을, not 로테이션을 시키겠다. 이런 게이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CG 같은 경우에는 노테이션이 좋지 않아서 일반적인 투큐빅 게이트가 서로 엔탱글 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그냥 컨트롤 이런 모양으로만 되어 있죠.
그리고 수압 게이트와 같은 경우에는 수압은 낫이 아니라 X자 기호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수압이 되어 있다. 이런 표현 모양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CCX, 투 폴레 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컨트롤을 받아 한 군데 마지막에 낫을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맨 뒤에 있는 큐빗이 모두 실제 가해지는 큐빗의 인덱스에 해당을 하고 0번, 1번 큐빗을 모두 컨트롤을 받아서 2번 큐빗에 낫을 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C 수압이란 게이트도 있는데, 이거는 저희 앞에 시간에서는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 동일합니다. 맨 앞에 있는 0번 큐빗의 컨트롤을 받아서 얘가 온일 때만 2번, 3번, 1번, 2번 큐빗을 서로 수압을 시키겠다. 이런 종류의 게이트들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정보를 이제 돌리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맵도 한번 그려볼 수 있고, 저희가 블로그 구면 얘기를 했으니까, 얘를 돌리면은 어떻게 회전을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들을 6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0 스테이트, 1 스테이트, 그리고 플러스 스테이트, 마이너스 스테이트, I 스테이트, 그리고 RX, RY 스테이트. 이렇게 6개의 상태를 준비를 하였고, 스테이트 안에 있는 친구들이 실제로, 이 스테이트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표현을 해주는, 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QCP라고 적혀 있는 이 친구 플러스 스테이트는, 하다마드를 가해서 만들었고, 이제 QCM 같은 경우에는 낫의 하다마드를 가해서 만들었고, QCI와 같은 경우는 하다마드의 S게이트를 가해서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두 나와 있고, 다음과 같이 0 스테이트는 위로 뻗은 화살표가, 1 스테이트는 아래로 뻗은 화살표가, 플러스는 X축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화살표가, 마이너스 상태는 X축의 반대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플러스 I는 Y축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그리고 의미의 로테이션은 그것과 반대대로 이제 어떤 이 견상 결과에 맞는 특별한 각을 찾아서 소설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모두 괜찮을 것 같고, 음, 그런 부분은 모두 괜찮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벨스테이트, 투큐빗을, 얽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벨 상태는 두 개의 큐빗이 최대로 얽혀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엔테글먼트도 수치를 나중에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수치가 최대가 되는 상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벨스테이트는 최대 4개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보통 5의 플러스 마이너스, FC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벨스테이트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이거를 저희가 보기 좋게 이제 비주얼라이즈를 하면 다음과 같이 00과 11 상태의 이제 중첩 상태에 있는 친구들은 측정이 끝나고 나면은 다음과 같이 절반의 확률씩 나누어져서 잘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측정이 끝나고 나면은 절반씩 50%의 확률씩 측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PC 같은 경우는 01과 10으로 구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절반의 확률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제 브라켓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한 아이온큐도 어떻게 우리가 이런 대시보드를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브라켓 내에서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할 때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모두 강의를 마쳤습니다. 강의를 마친 이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작업이 이렇게 활성화된 노트북을 닫고 노트북을 이렇게 이제 이걸 눌러주신 이후에 작업창을 누르고 이 중지 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르면은 이제 얘가 멈추면서 더 이상 이제 이 브라켓이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재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지금은 아예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지만 재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노트북 중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가 그 준비한 이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고, 혹시 브라켓 사용이나 혹은 아이온큐 아니면 그 외에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나왔던 주제 중에 질문할 내용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저희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돼서 특별하게 뭐 질문이 있진 않은 것 같고요. 내용 보시면서 또 질문 있으시면 데이콘 홈페이지에서 게시판에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매일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확인하고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추후에 녹화본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도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강의해주신 박현우 매니저님, 강효성 매니저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